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질문법 어포메이션. 노아 세인트 존 지음, 황으로 옮김. 나비스쿨 출판사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추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과 영상 공유,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 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책추남 절판도서 되살리기, 책추남 좋은 책 살리기 프로젝트의 두 번째 책 어포메이션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또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 새로 출간시킨 책, 여러분 삶에 정말 큰, 작은, 멋진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는 책이 되기를 바라고요. 책 소개에 들어가 봅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인생을 바꾼 성공학 분야의 혁신, 어포메이션. 왜 우리 삶은 변하지 않는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책은 기존의 성공법으로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성공법 교사들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과 그들이 가르쳐온 확언의 방법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다. 저자는 우리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웨인 다이어, 스티븐 코비와 같은 전통적인 성공법 교사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깊이 고민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기존의 방법보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지만 확실한 효과를 가진 어포메이션 기법을 만든다. 어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을 얻었고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영혼의 짝을 찾았고 비즈니스를 성공시켰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다. 세계적인 명사들의 추천사. 어포메이션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마음의 힘에 대해 성찰한다. 이 책은 우리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정말 강력한 존재임을 알게 할 것이다.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노아는 인간을 매우 정확하게 통찰하는 현명한 사람이다. 그는 이 책에서 성공에 대한 엄청난 통찰력을 제공한다. 닐 도널드 월시, 신과 나눈 이야기의 저자. 노아의 어포메이션은 수십 년간 이루어진 성공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이다. 성공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꿈꾸던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당신은 그의 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잭 캔필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 자, 기획자 서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확언 좋아하시고 많이들 하시죠? 나는 매일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 등등. 그런데 정말 제가 궁금한 점은 여러분 정말 확언대로 되셨나요? 몇 분이나 확언에 성공하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확언이 잘 안 되었었거든요. 확언의 역효과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못했던 것들도 많잖아. 나는 부자야. 근데 내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았더라? 다 잘 될 거야. 글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등등. 확언대로 안 되니까 더 좌절하고 더 깊이 낭망했던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다가 얼마 안 가 그만두고 그래도 아쉬우니까 또 루이세이나 에물쿠에 같은 세계적인 대가들이 확언하라고 하니까 다시 해보다가 또 좌절하고. 책춘한 표현대로라면 미운 오리 새끼, 애벌레 게임, 즉 거짓 나의 에고 게임을 쳇바퀴 돌듯 뱅뱅 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하던 방식대로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읽고 그 이유를 마침내 명료히 깨달았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해보자면 그동안 했던 확언의 방식은 마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자동차가 달리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난 행복해. 나는 부자야라고 확언을 하지만 우리 내면의 잠재의식에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따라 그런데 지금 불행하잖아. 그런데 지금 가난하잖아. 라고 즉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말. 다시 말해 확언에 반대되는 저항하는 생각이 동시에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칼 융이 무의식과 의식의 영향력이 마치 바다와 그 위에 떠있는 코르크마개와 같다고 말한 비유를 떠올려 보면 이런 방식의 확언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절대로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의식적 방향이 아닌 무의식이 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과 무의식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될 때, 즉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만 밟을 때 자동차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매끄럽게 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만 비로소 확언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책추남이 1만 권이 넘는 독서와 그동안의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 간신히 깨닫게 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과 비전을 현실화하기에 간략한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진정한 꿈과 비전 분별하기.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이 내 안의 미운 오리 새끼, 애벌레로 비유할 수 있는 거짓나인 에고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연유하는가, 아니면 백조, 나비로 비유할 수 있는 참나인 셀프로부터 연유하는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단계, 꿈과 비전이 모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의 미래를 상상하며 그 순간을 생생히 느끼기. 만약 자신의 꿈과 비전이 참나의 진정한 꿈과 비전이라면 이 꿈과 비전이 120%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생생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링크라 보내져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의 핵심 통찰이죠. 3단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기. 꿈과 비전이 성취된 미래 순간의 그 느낌을 상상을 통해 생생히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꿈과 비전을 현실화하기 제3단계입니다. 바로 어포메이션은 이 3단계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순하지만 파워풀한 혁신적인 자기 확언법입니다. 저에게 가장 단순하게 어포메이션을 정의해보라고 한다면 미래에서 현재로 질문 형태로 하는 확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현재에서 미래로 하는 질문이 아닌 이미 성취된 미래에서 현재로 하는 나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형식의 어포메이션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무의식적 저항 없이 우리가 원하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느낌을 느끼도록 하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의 뇌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자동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지요.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탁월한 접근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자 스티븐 코비, 신과 나눈 이야기의 저자 닐 도널드 월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저자 존 그레이,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 제킨필드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본서 어포메이션을 입을 모아 추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길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자기계발서들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시크릿의 핵심 지혜를 우리가 책치남TV의 좋은 책 살리기 첫 프로젝트로 함께 되살려낸 여기가 끝이 아니다를 통해 얻을 수 있었듯이 본서 어포메이션을 통해서도 멋진 지혜와 통찰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서의 출간 과정 스토리도 흥미롭습니다. 정신의학자 칼 융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가리켜 동시성, 싱크로니서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AI, 메타버스라는 단어들도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급변하고 다변화하고 있어 미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이에 따라 우리 인생도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
눈이 뱅뱅 돌 정도로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우연의 힘, 동시성의 활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서점가를 보면 럭키, 세렌디피티 코드 등과 같은 책들이 출간되고 또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해 가는 것을 보면 이러한 흐름을 실감할 수가 있지요. 책추남도 이러한 우연의 힘인 동시성을 실용적이고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담은 행운사용법, 미라클 인사이트와 같은 책들을 펴내기도 했답니다. 정말 재미있게도 이 동시성을 따라 본서, 어포메이션에 대한 여러 구독자분들의 출간 요청을 받고 이 책을 다음 프로젝트로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동안 놀랍게도 어포메이션의 작가 노아 세인트 존이 일면식도 없는 제게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우연하게 시작된 대화의 시작으로 저는 책추남TV의 좋은 책 살리기 프로젝트를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세인트 존은 새로운 책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리더들에게 자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며 제게도 자유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 묻고 주변의 리더들에게도 물어달라고 해서 이에 대해 답변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기한 동시성을 신호로 어포메이션 재출간을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동시성을 따라 또 여러분들이 함께 투표해주신 제목과 문구, 표지 디자인을 따라 함께 꾸었던 꿈이 이렇게 어포메이션 재출간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책추남TV의 본격적인 좋은 책 살리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책, 여기가 끝이 아니다가 여러분의 큰 성원으로 분야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꾸준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아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책추남TV의 한 모토처럼 우리가 함께 절판도서 되살리기라는 꿈을 현실화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이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출판 문화를 바꾸고 우리 독서 문화를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정신 문명을 변화시키는 것을 꿈꾸는 책추남 나비 효과.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 멋진 꿈을, 이 나비 효과를 함께 꾸준히 일으켜가면 좋겠습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정말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멋진 꿈들을 함께 자주 꿈꾸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획자 책추남TV 코코치 올림. 당신이 계속 성공하기를 바라며 20대 초반 나의 첫 멘토께서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되며 나의 감정이 내가 추구하고 행동할 것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때까지 나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대화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솔직히 나는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것이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와의 대화와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의 생각이 가진 잠재력을 알고 나서는 즉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나 자신에게 또는 친구에게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게 될 때마다 즉시 태도를 바꾸어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꾸었다. 매일 나는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면서 시각화 기법을 적용하여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릇된 생각을 지우고 긍정적으로 뇌를 훈련했다. 그때는 내 두뇌에 제공하는 긍정적인 재료의 효과가 어떨지 진정으로 확신하진 못했지만 부정적인 자세로 나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도 즉각적으로 성공이 가속화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성공은 지난 30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 본서를 읽으면서 저자가 뇌에 관한 현대의 새로운 지식 가운데 최고의 것들을 뽑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에 감탄이 터져나왔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 불확실함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과거에는 확언이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어포메이션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성공에 이르는 길이 꼭 어려울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르라. 그러면 건강과 대인관계, 사업 등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발견할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이야기는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이며
당신이 꿈꾸는 것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할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책은 단숨에 읽고 끝내는 책이 아니다. 몇 페이지를 읽고 멈추어 읽은 내용을 실천에 옮길 방법을 생각하기 바란다. 이 놀라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방법을 반복해야 한다. 어포메이션 방법을 실천하는 능력이 정말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줄 것을 알기에 진심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 존 아사라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저자. 이 책을 어떻게, 왜 썼는가? 모든 것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알베르토 망구엘. 샤워를 하다가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 샴푸통을 쥐고 사업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다. 모든 것을 바꿔놓을 아이디어. 골치를 썩이던 문제의 해결책. 계속 품고 있던 의문에 대한 답. 그것이 바로 내 앞에 나타났다. 1997년 4월 24일 뉴잉글랜드의 상큼한 봄날 아침이었다. 나는 작은 인문대학의 기숙사에서 지내며 종교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기숙사 방은 가운데 서서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을 정도의 크기였다. 당시 나는 30살의 이혼남이었고 내 통장에는 $800도 남아있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태였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샤워가 있기 전날 밤, 나는 기숙사 방에 앉아서 콘크리트 벽을 응시하고 있을 때 3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첫 번째 생각은 내 인생에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었다. 두 번째 생각은 첫 번째 생각보다 더 많이 나를 괴롭혔는데 그것은 내 인생을 바로잡을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생각이 나를 몹시 괴롭혔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은 앞에 두 생각보다 더욱 괴로운 것으로 누군가가 성공한다면 바로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성공해 본 적이 없었기에 완전한 패배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다. 나는 부자 동네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우리 가족은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에 살았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다. 정말 그랬다. 우리는 비포장도로 끄트머리에 있는 완공도 되지 않은 집에서 살았다. 9살쯤 되었을 때 나는 어머니께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늘 돈 문제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늘 마카로니와 치즈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수입이 넉넉지 않아 공과금을 내고 식료품을 사기에 부족해서 늘 싸운다고 대답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무척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늘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이었다. 몇 주가 흘러도 우리는 아빠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아빠는 일주일에 70에서 80시간 이상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파티타임으로 일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당연한 질문을 했다. 왜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요? 난 어머니가 정말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아셨기 때문에 가계부를 가지고 와서 월 수입과 지출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월말이 되기 전에 돈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한두 가지 결심은 나의 평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첫째, 나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가능한 빨리 독립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나는 그것이 어머니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확신하지만 아무튼 그 당시 나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 결심은 인생에서 성공하기로 한 것이었다. 물론 어떻게 성공할지는 고사하고 성공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아무튼 나는 부족함과 두려움, 가난의 삶을 살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지만 그런 삶은 분명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라고 확신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평생 죽도록 일을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내게 가르쳐 주실 수 없었다. 달리 물어볼 사람이 없었기에 나는 도서관을 이용하기로 했다. 우선 자기계발서의 고전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웨인 다이어, 스티븐 코비 등이 쓴 책을 모두 읽었다. 그리하여 유년기 대부분을 도서관에서 보냈다. 책이야말로 내가 가난과 결핍, 두려움의 삶에서 도피할 길이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며 학교 생활도 잘하려고 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선의 길은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 8학년을 건너뛰고 반에서 1등으로 졸업했다. 대학도 전액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 모두 내가 크게 성공할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나는 줄곧 조그마한 기숙사방에 앉아 있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계속 기회를 놓치고 대인관계에 실패하며 통장에 있는 돈도 $800가 못 되었던 것이다. 당시 나는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피할 수도 없고 맥 빠지게 하는 느낌. 다시 말해 어떤 중요한 정보를 성공의 문을 여는 비밀스러운 열쇠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열심히 찾으면 찾을수록 답은 더 멀리 도망가는 것 같았다. 그 샤워가 있었던 날이 그랬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샤워가 있기 전날 밤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자그마한 기숙사방에 앉아서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생각하며 방을 둘러보는데 무언가가 보였다. 실제로 많고 많은 것이 보였다. 내가 사는 기숙사방의 벽은 노란색 종이로 뒤덮여 있었고 그 종이에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등의 긍정적 말들이 수없이 많이 쓰여 있었다. 왜 기숙사방 전체를 이런 긍정적인 말로 도배했을까? 그동안 내가 읽었던 자기계발 서적들이 모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때까지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그런 긍정적인 말이 진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진심으로 믿지 못했다. 나는 행복하고 부유하고 착하다고 믿으려 할수록 그 어느 것도 믿어지지 않았다. 솔직히 그런 긍정적인 말을 믿으려고 노력할수록 냉혹한 현실이 나를 응시하며 오 그래? 라고 빈정대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낙심하고 패배한 기분으로 불을 끄고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에 여느 날처럼 샤워를 시작했다. 다만 이 특별한 날 아침에는 내 생각이 전날 밤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달랐다. 내 머리에서 많은 질문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질문들은 단순했지만 심오한 것이었다. 만일 당신이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이같이 긍정적인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해왔는데 어째서 지금도 믿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했는데도 이 긍정적인 말들을 믿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 관한 좋은 것을 믿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더 쉬운 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때 나를 툭 친 것이 있었다. 그 순간 깨달은 것은 나 스스로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나는 인간의 생각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의 질문이 내 머릿속에 생겼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질문이었다. 만약 인간의 뇌가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자동적으로 찾아내어 준다면 왜 나는 자신이 믿지도 않는 긍정적인 문구를 만들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 이 성광처럼 나타난 통찰 덕분에 나는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 거듭 반복해온 그 긍정적인 말들을 믿지 않았던 이유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단순한 이유였다. 당연한 결과였다. 그제야 비로소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즉시 나는 긍정적인 말들을 아무리 오래 그리고 자주 반복해도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 한 가지를 고치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말을 믿지 않기에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풍성한 삶을 얻지 못했다. 그 순간 이런 깨달음이 왔다. 만일 우리 자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고 그릇된 질문을 멈춘다면 모든 것이 진정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처음으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1997년 4월 24일 아침에 샤워를 마쳤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라 생각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깨달음 이후 나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네 단어로 이루어진 질문 하나를 타이핑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 적힌 그 단어들을 주시하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만일 이 질문에 담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질문을 썼다. 첫 번째 문장처럼 단순한 것이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문장을 썼고 또 하나의 문장을 썼다. 그렇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나는 계속해서 써내려갔다. 내 인생 처음으로 모든 것이 마침내 이해되었다. 질문을 몇 페이지 쓴 다음 멈추어 서서 다시 모니터를 주시했다. 모니터에 적힌 말들은 그전까지 읽고 듣고 쓰고 말한 긍정적인 말과 달랐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금까지 평생 찾고 공부하는 동안 누구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까지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거야. 그때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를 멈추게 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나는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샤워 후에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다. 나는 30년간의 종교학 전공을 버리는 일을 시작으로 내가 발견한 것들에 집중했고, 그리하여 드디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찾을 수 있었다. 6개월이 지난 1997년 10월 20일,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때 나는 내가 성공 거부증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상태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성공에 이르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발견한 것을 성공 허용이라는 책으로 출판했고,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로 발전시켜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였다. 이 내용의 놀라운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직장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승진했다. 오랫동안 매출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다. 수입이 5, 6, 7, 아니 8자리까지 올랐다. 온갖 다이어트와 운동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었는데 드디어 체중이 줄기 시작했다. 대인관계를 포기했었는데 꿈에 그리던 사람을 만났다. 오랫동안 꿈꿔온 집에서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마무리 짓지 못했던 책을 완성했다. 깨어졌던 가족관계가 치유됐다. 온갖 시도를 해도 실패했던 금연에 성공했다. 약을 먹고 치료해도 안 되던 불면증이 해결됐다. 학생들의 성적이 놀라운 속도로 향상되었다. 골프 및 기타 스포츠에서 우승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친구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 말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하여 어포메이션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샤워 중에 했던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돈 걱정 없는 삶을 원하는 사람, 꿈을 대거나 자기 자신을 의심하거나 과식하는 등의 나쁜 습관을 극복하기 원하는 사람, 건강과 자신감을 빠르게, 쉽게 키우기 원하는 사람, 직장이나 사업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사람, 신앙과 가정, 직장 생활이 조화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 일에서 더 많은 의미와 열정을 찾고 싶은 사람, 오랫동안 찾던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원하는 사람, 억눌림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더 쉽고 빠르게 스트레스가 적은 길을 찾는 사람. 이 책은 당신이 오랫동안 찾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답을 제공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즐기기 바란다. 이 책이 소개하는 방법을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에게 소개하기 바란다. 그리고 당신 앞에 새롭고 풍성한 삶이 기적처럼 펼쳐질 때 환호할 준비를 하라. 나는 당신을 믿는다. 노아 세인트 존. 이 책을 잘 활용하는 10+1가지 방법. 질문은 당신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보이는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1. 책 전체를 읽는다. 당신이 바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이해하기 쉽고
한 단계 한 단계 전개하는 방식으로 썼다. 두뇌가 가진 천부적 능력을 발휘하여 당신이 바라는 것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편하게 찾아내는 방법에 관한 기초 과정으로 생각하라. 또한 이 책을 어디든 가지고 다니면서 종일 참고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그래서 이 책은 요즘처럼 바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기 좋은 책이다. 2. 책을 내려놓고 생각한다. 이 책을 전체 다 읽은 후에는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다. 산책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라. 숨을 깊게 들이마셔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들어오게 하라.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면 어포메이션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보관하여 실천하라. 가장 희미한 기록도 가장 좋은 기억보다 낫다라는 옛 속담을 기억하라. 3. 특별하게 다가온 문장에 표시를 하라. 이 책에서 당신에게 강렬한 느낌을 주는 아이디어나 구절, 질문이 나오면 나중에 찾아볼 수 있도록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해두라. 이 책에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반드시 그 지시를 따르도록 하라. 그러면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난 이 방법을 50여 개국 수만 명에게 가르쳤고 그 경험을 통해 모든 것을 구상했다. 또한 당신의 목적을 더 빨리 이루도록 도와줄 지름길과 피해야 할 위험을 찾아냈다. 밑줄 친 곳 옆에는 날짜를 적어두라. 그러면 나중에 이 책을 다시 볼 때마다 당신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당신의 발전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강력한 기억장치가 될 것이며 당신의 자신감을 일깨워 목적을 향해 계속 나아가게 할 것이다. 4. 이 책의 질문을 자신의 안내자로 삼되 거기에 제한받지는 않는다. 이 책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할 강력한 질문의 예를 수백 가지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질문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질문에 제한받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당신 자신의 목적과 소원에 적합한 자신만의 어포메이션을 만들기 바란다. 앞에서 말했듯이 2부에서는 강력한 어포메이션을 사용하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4단계 방법을 배울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하는 질문은 당신의 삶을 창조한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해 엄청난 능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5. 이 방법을 48시간 안에 2회 이상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연구에 의하면 당신이 이 방법을 48시간 안에 2번 이상, 한 번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한 번은 직장 동료나 동업자와 나눌 때 이를 자신의 삶에 완전히 흡수하여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이 방법을 친구나 동료와 함께 나누면 이전에 맥빠지게 하는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지금 당장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이 방법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런 다음 이것이 아직 머릿속에 생생한 48시간 안에 그들을 직접 만나거나 SNS를 통해 나누라. 6. 이 방법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유지한다. 내가 진행하는 세미나와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끔 어포메이션 방식이 너무 단순하다는 것 때문에 당황한다. 어포메이션을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때때로 그것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이 직관에 거슬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 때가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새 집을 짓기 원할 경우 집이 마술처럼 저절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적절한 기술과 숙련된 행위로 집을 지어야 한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희귀하고 소중한 것 대부분, 예를 들면 사랑, 평화, 평온, 기쁨, 행복 같은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방법도 그와 같이 단순해야 한다. 7. 단순한 것과 쉬운 것의 차이를 기억한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단순한 것과 쉬운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단순하다는 것은 복잡하거나 복합적이지 않으며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의미이다. 쉽다는 것은 별로 또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성취한다는 의미이다. 단순한 것이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산업계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종종 단순한 것과 쉬운 것을 혼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케이크를 굽는 일은 단순하면서 쉽다. 정리된 레시피를 따라 하기만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레시피를 따르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중요한 개인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단순하지만 정교한 노력과 체계적인 행동이 있어야 성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개인적 성취는 쉬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것에 빨리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것은 종종 초보자의 행운이라고 불린다. 진정한 평가는 우리의 결심을 시험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가 아니면 계속하는가로 결정된다. 전 세계의 수천 명이 어포메이션으로 자신의 삶을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변화시킨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나 어포메이션 방법이 너무나 단순한 동시에 놀랍도록 효과적이라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정리하면 이렇다. 어떤 결과를 원한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 특정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나는 돈을 생각하기만 하라. 그러면 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에서 특별한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이제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가정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신의 행동을 바꿀 각오를 해야 한다. 당신이 만일 어포메이션 4단계를 따른다면 그리고 장애와 침체가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처럼 당신도 놀라운 결과를 얻을 것이다. 8. 실천한다. 누군가 체중을 줄여 날씬한 몸을 만들기 원한다고 하자. 그 일은 관련 도서를 읽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군가 집을 짓기 원한다고 하자. 그 사람이 아무리 설계도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해도 실제로 집을 짓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집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집을 짓기 위한 지침을 따르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 시간과 실천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한 몸, 새집 등 원하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루어진 일로 인한 만족감도 얻게 될 것이다. 어포메이션 작동 원리도 이와 동일하다. 당신이 경험하게 될 유익이 당신이 투자하게 될 시간과 노력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따르면서 어포메이션 일기를 쓸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9. 당신의 경험을 나와 공유한다. 나는 당신의 어포메이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당신의 스토리를 어포메이션 웹사이트에 소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어포메이션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소개한 사진, 동영상, 성공 스토리가 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이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극복한 이야기를 들으면 큰 감동을 받을 것이다. 또한 전 세계의 어포머들을 만날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게다가 완전 무료다. 우리의 성실한 스태프들과 나 역시 이곳을 통해 당신이 질문하거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다음 단계의 교육을 원하거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풍성한 삶을 창조하기 원할 때 당신을 적극 도울 것이다. 자, 관련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노아스, 그러니까 noahstjone, noahsaintjohn.com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afformations, afformations.com 이런 것들 또 iafform.com 이거는 제가 또 카페에다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책추남 네이버 카페는 카페 네이버.com/booktuber 이렇게 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죠. 자, 10. 40일 동안 매일 아침 이 책을 펴고 그날의 어포메이션을 선택한다. 독자들은 종종 아침에 어포메이션 책을 펴고 눈이 가는 대로 무작정 어포메이션을 선택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히 그날에 필요한 어포메이션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40일 동안 이런 연습을 해보라. 그런 다음 다시 40일 동안 그렇게 하라. 그와 같이 단순한 행위가 일으키는 큰 변화에 놀라게 될 것이다. 11.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일을 명심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당신 자신이 성공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 자신도 축복하라. 자신이 성공하도록 허락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도 허락하라. 어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더 많은 풍요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생각보다 더 빨리 그리고 쉽게 나타나도록 허락하라.
당신이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당신의 삶과 주위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관찰하라. 그렇게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제1장. 당신의 삶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확언이 아니라 질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닐스 보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는가? 다음과 같은 것을 원하는가? 매일 하는 선택을 제대로 하기.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더 많은 여유 시간. 더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돈. 더 활기 넘치는 건강. 깊고 편안한 잠. 스트레스 줄이기. 더 행복한 인간관계. 일에서 더 만족을 누리는 것. 더 나은 사랑.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 물론 당신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이런 종류의 책을 처음 읽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은 어떤 일을 했는가? 당신은 내가 세미나에서 만났거나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 코치한 수많은 사람과 비슷하다면 당신은 아마도 지금까지 이런 일을 시도했을 것이다.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다. 개인성장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세미나와 집회에 참석한다. 자신의 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개선한다. 새로운 다이어트법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헬스클럽에 다닌다.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는다. 비전 선언문을 작성한다. 확언이나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잠깐, 마지막이 무엇이었는가? 당신이 자기계발 서적을 읽거나 개인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면 확언이나 긍정적인 말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해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에 의하면 그동안 수백만 명이 긍정적인 말에 대해 쓰고 말하고 들어왔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살펴보자. 질문.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말에 대해 쓰고 말하고 듣는다고 생각하는가? 대답. 그렇게 하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바꾸려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방법을 따르라고 가르친 사람들은 누구인가? 나는 그들을 전통적인 성공 강사라고 부르겠다. 그들은 책과 세미나, 강의, 영화 등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또 다른 전통적인 성공 강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것도 시도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한다. 질문. 긍정적인 말이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켰는가? 대답. 물론이다. 긍정적인 말이나 확언이 수많은 사람의 개인적, 직업적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다. 질문. 확언을 사용했는데도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가? 대답. 뭔가 빠진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의 마음은 매우 신기하다. 예를 들면 마음은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 글을 읽고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인간의 마음, 당신의 마음이다. 만일 지금 당신이 이 글을 건물, 집이나 사무실 또는 도서관 안에서 읽고 있다면 그것도 인간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승용차나 트럭, 미니밴, 지하철 안에서 읽고 있다면 그건 역시 인간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당신이 지금 건물 안에 있든 차 안에 있든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구상했고 수많은 인간의 마음과 몸이 협력하여 그것을 만들었다. 인간의 마음은 또한 과학과 종교, 철학, 수학, 역사 및 존재하는 모든 예술 작품도 만들었다. 다음은 인간의 놀라운 마음이 할 수 있는 것의 일부다. 분석한다, 브레인스토밍한다, 창조한다, 꿈꾼다, 기계를 만든다, 추측한다, 상상한다, 판단한다, 안다, 배운다, 묵상한다, 창안한다, 계획한다, 정리한다, 사색한다, 생각한다, 이해한다, 시각화한다. 놀랍지 않은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아침 식사 전에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잊어버린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정적이고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야. 그게 다야. 그렇다면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자. 당신은 늘 지금의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는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과 동일한 사람이었는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 처음 자전거를 탈 때, 처음 학교에 갈 때, 처음 통장을 만들 때,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처음 데이트를 할 때, 결혼할 때, 첫 아이를 낳을 때. 인생의 이런 단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기다가 걷기 시작할 때, 부모님께 의존하다가 독립할 때, 독신으로 살다가 결혼할 때,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 모두 변화를 거쳤다. 사실 인생은 본질적으로 변하다. 우리 인생은 매일 변한다. 하루하루가 전날의 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흥미로운 것이다. 전통적인 성공학 강사가 가르치는 것. 학원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우리는 매일 매시, 매순간 이 생각의 씨앗을 심는다. 그것을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삶과 돈, 관계, 건강, 가족, 과거, 현재, 미래 등 무엇이든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의 씨앗은 무한지성, 즉 신이라 부르는 비옥한 땅에 심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무한지성의 땅에 심긴 생각의 씨앗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지지하는 수많은 책과 프로그램의 지원하에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법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뿐이다. 왜 그런가? 빠진 조각.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변화 중 하나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하자. 이 목표를 가졌으므로 당신은 이를 성취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가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즉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먼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여기까지는 좋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의 진리를 이해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반영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당신은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돈이 부족했던 경험을 했을 거라고 깨닫는다. 그래서 당신을 붙들고 있는 생각이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임을 찾아낸다. 당신이 당신을 얽매고 있는 주된 생각을 찾은 다음 단계는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이름을 깨닫는다. 다시 말해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 원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을 심는 일을 중단하고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 원하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을 심는 일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이 하라고 가르쳐 준 일을 한다. 즉, 이전의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긍정적인 말 또는 확언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왜 그렇게 하는가? 삶을 바꾸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나는 돈이 충분하다 혹은 나는 부자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쓰고 반복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당신은 착한 학생이기에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한다.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반복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자. 지금 당장 자신을 향해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라. 한 번 더 말하라. 그런 다음 감정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말해보라. 나는 부자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다른 어떤 것이 들리지 않는가? 그래, 맞아. 같은 소리인가? 이쯤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질문. 당신은 자신의 확언을 믿는가? 대답. 단순 명료한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확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린 이런 긍정적인 말을 오랫동안 거듭하고 쓰고 반복해왔다. 그러나 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부재, 이것을 나는 믿음의 간격이라고 한다가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방법에 빠져 있는 것이다. 믿음의 간격. 당신이 삶을 변화시키려 할 때, 예를 들면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더 만족스러운 직장을 구하거나
영혼의 짝을 찾거나 건강을 회복하거나 체중을 줄이는 등 당신이 실제로 시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의 현실에서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해보자. 흥미로운 것은 이때 말하는 현실이 모두 인지된 현실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지하는 사람이 인지한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예를 들어 보스턴 레드삭스 팀의 열성 팬과 뉴욕 양키즈 팀의 열성 팬이 같은 방에서 두 팀의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고 해보자. 물론 나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같은 방에 있게 되었는지 모른다. 이들에게 그 경기가 동일하게 보일까? 그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단의 상황을 시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 팀의 선수가 안타를 치고 다른 팀의 선수가 삼진아웃을 당하는 등의 일이다. 반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들이 시청하고 있는 경기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 팀이 안타를 치면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은 몹시 기뻐하며 흥분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괴로워할 것이다. 즉, 한 사람은 그의 팀이 이길 때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지만 상대편 팀 팬은 자신의 팀이 패배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시무룩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인지하는 사람에게는 인지하는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앞에서 말한 예로 돌아가면 당신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지금 당신은 내가 현재 인지된 현실, Current Perceived Reality, CPR이라고 일컫는 것 안에 살고 있다. 당신의 CPR 안에서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아는 걸 알고 행하는 것을 행한다. 이것이 현재 당신에게 인지된 현실이다. 이처럼 당신에게는 당신이 인지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다른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작은 우주인 것이다. 2.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다른 장소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예를 들면 체중이나 경제 상태, 건강, 관계, 인지도, 영향력, 생활 방식 등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그 다른 곳을 나는 새롭게 원하는 현실, NDR, New Desired Reality라고 일컫는다. 3. 현재 인지된 현실과 새롭게 원하는 현실 사이에 내가 믿음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즉, 당신이 현재 인지하는 곳과 당신이 다른 곳에 도달했을 때의 현실, NDR 사이의 공간이다. 자, 이게 두 개의 절벽, 그렇죠? 절벽이 마주해 있고 그 절벽의 공간이 띄어져 있는 거죠. 이쪽 편 절벽에서 저쪽 편 절벽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이것이 현재 인지된 현실에서 새롭게 원하는 현실, 그 사이에 있는 절벽과 절벽 사이의 그 공간을 당신의 믿음의 간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간격은 얼마나 큰가? 이 간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자신의 CPR이 머문 기간, 또 자신의 NDR 성취의 난이도에 대한 생각, 당신의 꿈을 듣고 불가능해 라고 말한 친구들의 수 등이다. 또한 당신이 삶에서 이루기 원하는 결과에 따라 믿음의 간격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체중을 10kg 줄이는 건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더 버는 일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10kg을 줄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더 버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핵심은 무엇일까? 당신이 원하는 결과나 성과, 경험 등의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지 않는 한 당신은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여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는 방법.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 예를 들어 나는 빈털털이다, 나는 외롭다, 나는 체중을 줄일 수 없다, 나는 불행하다 등을 신고 있음을 깨닫고 더 나은 것을 원하기로 결심한 후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긍정적인 말을 거듭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나도 그랬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다. 왜 그럴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거나 머리가 좋지 않거나 동기가 부족하거나 교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그다지 원하지 않아서일까?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당신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는 이제까지 배워온 대로 단지 말로만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려 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장소인 무의식은 그런 말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더 강력한 것에 자동으로 반응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누구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기에 당신은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마치 새 집을 지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당신에게 주어진 도구는 달랑 기계톱 하나뿐인 것과 같다. 하지만 여기 당신의 삶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소식이 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자신을 탓하지 말라. 이제까지 사용한 것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쉬운 방법을 소개하겠다. 이제 당신 차례다. 지금까지 당신은 말로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며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해왔다. 다음 장부터는 새로운 질문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포메이션 방식은 말 그대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확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부자가 된 미래에서 현재로 질문 형태로 확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풍요로운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자, 이렇게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단순한 방법을 통해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좋은 책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또 새로운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책추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학교. 이를 위해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이 천지인의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또는 갈매기 조나단이 드넓은 바다와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살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학교가 평생 교육 플랫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추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추남을 통해 추천드리는 도서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함으로써 여러분의 잠재의 시간에 변화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 어포메이션 우리가 함께 살려낸 책이니까 여러분 주변의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또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에게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완발하는 책추남 나비스쿨의 비전을 그 나비 효과를 함께 일으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